I'm that star up in the sky. I'm that mountain peak up high. Hey, I made it. I'm the world's greatest.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철혜입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 2016학년도 수능 국어 비형 해설 시작합니다. 자, 이번 수능 시험의 국어 비형 어려웠습니다. 자, 작년 수능에서도요. 국어 비형은 어려웠습니다. 자, 이번에도 어렵게 출제가 되었는데요. 그래서 아무래도 시험을 푸는 그 중간중간에 정말 좀 힘들다라는 생각도 여러분들이 좀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이제 듭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꼭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무엇이냐면, 그렇게 어려운 것들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했다라면 그것은요, 꼭 칭찬을 받아야 해요. 시험 지금 현재 결과와 상관없이요. 그래서 그런 자신을 여러분들 좀 대견하게 여기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은요, 더 큰 일 많이 해야 됩니다. 자, 그런 일들 잘 하려면요, 자신에 대한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자, 그런 자신에 대한 그런 믿음을 갖고요, 앞으로 더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루어 나가길 바랍니다. 자, 우리 1부, 1번부터 이제 13번까지 할 건데요. 먼저 이제 화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화법 1번부터 5번까지인데요. 이 화법에서는요, 좀 특이한 형태의 이제 문항이 출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2번인데요. 화법과 작문의 그런 요소가 이제 섞였습니다. 근데요, 작문에서도 이 작문의 성격만 있는 것이 아니라 화법의 그런 인터뷰, 그런 화법의 성격이 또 섞인 그런 문제가 나왔죠. 이거는요, 여러분 앞으로 이런 화법과 작문이 함께 이렇게 복합된 형태의 그런 문항이 출제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마 이 강의 수능을 본 친구들뿐만 아니라 이제 수능을 준비하는 친구들도 많이 볼 텐데, 준비하는 친구들은 그런 사실도 알고요. 선생님이 짚어준 그런 유형에 잘 대비하는 그런 공부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자, 먼저 우리 1번과 이제 2번 세트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1번과 2번. 자, 먼저 우리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 문도만 보고 이제 먼저 살피면서 출제 요소를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는데, 1번을 보시면 대담 참여자의 말하기 방식인데요. A부터 E까지 이렇게 표시를 하고 문제를 출제를 했습니다. 자,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 지문을 읽으면서 빨리 풀 수 있어요. 그래서 1번 문제 읽으면서 같이 이제 풀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은요. 기억과 니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인데, 대답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찾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보기에서 조건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라디오 대담을 읽기 전에요. 사실 보기에 그 학생 2의 말에서 거기 의인법은 이제 표현에 관한 조건이고요. 내용에 관한 조건. 답사 목적은 대담의 핵심 내용을 바탕으로 만들어봤어라는 말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담의 핵심 내용이라는 것을 반드시 주목을 먼저 했어야 됩니다. 왜요? 대담의 핵심 내용을 꼭 찾는 일끼리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찾아놓은 상태에서 2번 문제의 답을 빨리 골라야 되는 거죠. 아시겠죠? 예, 그러면 우리 이제 지문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여기 먼저 이제 진행자의 말이 있습니다. 오늘은 남한산성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1주년을 맞아 남한산성의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이제 알아보고자 문화해설사 이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에서 시작을 할 때요. 여러분들이 좀 중요하게 여기게 되는 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 남한산성의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알아보고자 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야기를 나누는 이제 바로 이게 뭡니까? 목적이죠. 즉 대담의 취지. 즉 이런 목적이 이제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화법에서요, 이런 목적이나 배경이 앞부분에 제시가 되어 있으면 그거 꼭 주목하세요. 왜냐고요? 문제 선택지에 나옵니다. 자, 그러면 A에서 이제 이것을 우리가 이제 주목을 했는데, 이 A와 관련해서 1번 선택지를 보도록 합시다. 1번입니다. 진행자는 대담의 취지를 밝히면, 대담의 취지는 나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담에서 소개될 내용의 순서를 안내하고 있다고 하고 있는데, 여기 어디 순서를 안내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렇다면 1번 적절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남한산성은 오랜 역사 속에서 한 번도 함락된 적이 없는 곳이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인가요? 라고 이제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해설사께서 여기 보시면 험준한 자연지형에 적합한 축성술로 성벽을 이제 쌓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적이 공격하기 쉽지 않았다는 거죠. 자, 이 B와 관련해서 우리 2번 선택지를 확인을 하면, 해설사는 소개할 내용과 관련된 진행자의 배경 지식을 물은 후라고 되어 있는데, 해설사가 물었다고 되어 있네요.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진행자가 묻고 있죠. 그렇다면 이것은 어렵지 않게 우리가 적절하지 않다라는 이제 판단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어서 빨리빨리 보면요. 자연의 축성 기술을 접목한 조상들의 지혜네요라는 얘기를 했어요. 진행자가. 그랬더니 해설사가 그렇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요. 이 택리지에서 자 남한산성이 그러한 이유로 큰 전란에도 함락되지 않았다는 것이 기록에 남아있죠라는 이런 택리지의 내용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또 이제 3번 선택지를 판단을 해보면 3번 선택지에서 해설사는 문헌의 내용을 인용하여라고 했습니다. 해설사는 이 택리지라는 문헌의 내용을 인용하고 있죠. 뒤에 이어지는 이제 내용을 또 봤더니 진행자의 말의 일부를 수정하고 있다라고 하겠는데 진행자의 말은요. 자, 기술을 접목한 조상들의 지혜네요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말에 대해서 여기 이 해설사가 수정하는 것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3번 선택지도 적절하지 않다라는 거지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보면 진행자가 이제 그렇군요. 그럼 오늘 대담의 주제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담의 주제라는 말 딱 봤을 때 여러분들이 눈을 좀 더 크게 딱 떴어야 됩니다. 자, 그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이번 문제에서 자,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조건으로 대담의 핵심 내용이란 걸 찾아야 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상태예요. 그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 대담을 읽으면 자, 대담의 주제가 결국은 대담의 핵심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자 이와 관련해서 남한산성은 문화유산으로서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나요? 즉 남한산성이 어떤 문화유산으로서 갖고 있는 가치, 그죠?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이것이 바로 이제 이 대담의 핵심 내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고요. 이에 이제 해당하는 내용이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하면 되는 건데. 남한산성의 가치로는 시대별 축성술을 보여주는 자 표본이라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 이 가치와 관련해서 시대별 축성술, 자 성을 쌓는 이런 기술을 보여준다라는 것을 또 역시 이거와 관련해서 주목을 해줬어야 되는 거죠. 남한산성의 시대별 축성술의 표본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의미인가요?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해설사께서 시대별 축성술의 특징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이게 이제 바로 이제 남한산성이 갖고 있는 중요한 가치라는 겁니다. 신라시대, 그쵸? 신라시대에 쌓은 주장성을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이제 조금씩 증축한 성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예전에 남한산성에 갔을 때 보니까 저기 이제 이 진행자가 자신의 이제 경험을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 경험과 관련해가지고 성벽을 쌓은 돌의 종류나 쌓은 방식이 조금씩 다르던데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돌의 종류나 쌓은 방식이 이제 다르다라는 건데 이건 시대에 따라 이제 다르겠죠. 방금 말씀하신 시대별 특징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나요? 즉, 자신의 경험과 관련해가지고 이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이게 이제 D니까요. 우리 1번에 4번 선택지를 이제 빨리 보는 겁니다. 진행자는 해설사가 말한 내용이 진행자 자신의 경험과 관련이 있는지 질문을 통해 확인하고 있다. 그죠? 해설사가 말한 내용, 자, 시대별 축성술의 특징을 볼 수 있다는 것과 관련해서 자신의 경험을 언급하면서 그 경험한 것이 그런 해설사께서 말씀하신 시대별 특징 때문인 것인지 묻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4번 선택지는 적절한 것이다라는 거지요. 예. 자, 그리고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 조선시대 이전의 성벽은 옥수수알 모양으로 다듬은 돌로 쌓았고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또 이제 빨리 우리가 어떻게 읽을 수 있냐면 조선시대, 자, 옥수수알 모양으로 다듬은 돌. 조선시대 이전이죠. 조선시대 이전에는 자, 옥수수알 모양으로 다듬은 돌. 조선 영조 때는 자 크기와 형태가 이제 다양한 거예요. 그냥 옥수수알 모양으로 다듬은 게 아니라 이어붙이듯이고 여기는 쌓았고 딱딱 차이점 보여주는 말만 딱딱 빨리 짚었으면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2에 자 진행자의 말을 보면 청취자 여러분도 남한산성에 가시면 성벽의 돌들을 유심히 살펴보시면 좋겠네요. 그럼 시대별 축성술과 관련된 또 다른 특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1번에 5번 선택지에서 뭐라고 하고 있나요? 해설사의 말을 요약한 후 다음에 나눌 이야기를 안내하고 있다고 하고 있는데 다음에 나눌 이야기를 안내하고 있는 것은 맞지요. 하지만 해설사의 말을 요약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5번 적절한 것이 아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1번 문제 자 정답 4번이라는 거 이제 같이 읽으면서 골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바로 조건의 내용도 우리가 지문을 읽으면서 파악을 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제 뭡니까? 자, 여기 조건은 표현에 관한 조건, 의인법을 활용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내용에 관한 조건으로 대담의 핵심 내용을 바탕으로 만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담의 핵심 내용으로 우리가 이제 이것을 찾았죠. 그죠? 그러면 자, 우리 답 고를 수 있습니다. 자, 답을 이제 골라보도록 하겠는데 자, 우리나라 축성술의 꽃 남한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목은
의인법을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 꽃, 남한산성 이것은 이제 의인법이 아니죠. 은유죠. 남한산성 축성술에 담긴 과학적 원리라고 하긴 했는데 핵심 내용은 남한산성이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갖고 있는데 그것은 시대별 축성술을 보여주는 어떤 표본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건 역시 그런 대담의 핵심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만든 것은 아니죠. 요거. 그 다음에 남한산성이 들려주는 시대별 축성술 이야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 핵심 내용과 관련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남한산성이요. 들려준대요. 남한산성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말할 수 없는 것인데 말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의인화다. 자, 그렇다면 제목을 의인법을 활용해서 이제 표현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남한산성을 답사하며 시대별 축성술의 특징을 살펴보기라고 하고 있는데 시대별 축성술의 특징이라는 건 바로 이 담화의 핵심, 이 대담의 핵심 내용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은 바로 핵심 내용을 바탕으로 만든 것이다. 그렇다면 이것이 다 조건을 충족하는 것이다. 그래서 답으로 빨리 2번으로 골랐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3번입니다. 우리 함께 타임머신을 타고 남한산성으로 떠나의 의인법 활용 안 됐고요. 남한산성에 얽힌 항전의 역사 이것도 역시 그 대담의 핵심 내용과 거리가 있고요. 세계 속의 우뚝 선 우리의 건축문화 남한산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의인법과 거리가 있고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기까지의 과정을 통해 남한산성에 대해 자부심을 느껴보기도 역시 이런 핵심 내용과 거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다음에 5번 남한산성의 돌, 신라시대 축성술의 비밀을 간직하다. 이 돌이 비밀을 간직하다. 예. 의인법이 사용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담의 내용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니은을 보시면요. 옛 주장성을 완벽히 재현해낸 축성술을 중심으로 남한산성에 담긴 조상들의 지혜를 배워보기. 조상들의 지혜가 바로 여기에 이제 어떤 담겨 있다라는 것이 지금 이 대담의 핵심 내용이 아니에요. 그죠? 그렇다면 이것은 대담의 핵심 내용과 거리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5번은 정답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죠. 예, 우리 2번까지 했고요. 자, 이어서 3번에서 이제 5번을 이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설이네요. 자, 먼저 이제 3번, 4번, 5번. 자,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또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예측하기를 통해서 출제 요소를 파악을 하고요. 이렇게 한 것처럼 출제 요소에 해당되는 내용을 미리미리 탁탁 처음에 읽을 때부터 파악을 정확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파악한 내용을 근거로 답지의 적절성 여부를 빨리빨리 정확하게 판단을 하면 그것이 바로 잘하는 거죠. 자, 우리 그러면 3번 보시면 연설 의뢰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세운 계획 중 연설에 나타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합법에서는요. 또 무엇을 여러분들이 또 잘 공부를 해야 되냐면 어떤 문제를 읽으면서 빠르게 정확하게 잘 풀어야 하는지 그걸 여러분들이 꼭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앞에 1번 같은 문제 읽으면서 풀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요. 3번 같은 문제 이렇게 계획 중 나타나지 않은 것이라고 하고 있는데 결국은 반영하지 않은 거거든요. 이런 것도 역시 읽으면서 풀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합니다. 읽으면서 풀도록 하겠고요. 4번. 연설자가 연설에 사용한 전략과 구체적 내용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연설에 사용한 전략. 그죠? 자, 그러면 그 전략과 관련해서요. 항목들이 있습니다. 대회 취지 부합성, 대회 개최 여건, 어떤 대회 운영 능력 이런 항목들이 있는데 읽으면서 이런 항목들과 관련된 내용을 찾을 수 있으면 찾으면 좋다는 얘기고요. 5번 A씨의 경쟁 도시를 지지하는 청중이 위 연설을 반박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됐는데 여러분들이 개념적으로 반박이라는 말에 대해서 좀 알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반박이라는 것은 주장이나 논거의 그런 문제점을 사실 지적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문제점을 토대로 공격해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렇다면 그 개념을 알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 연설을 읽을 때 이 연설자의 어떤 주장이라든가 아니면 논거에 있어서의 그런 문제점도 아마 파악하는 그런 읽기를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렇게 했다면 굉장히 문제 해결하는 속도가 빠를 수밖에 없겠죠.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문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여기 연설 의뢰서에 중요한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그럼 바로 무엇이냐? 청중의 이 연설을 듣는 청중의 특성에 관한 정보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청중의 특성, 그 다음에 장문에서는 독자의 특성, 그런 것들이요. 자, 연설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연설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뭐 장문 같은 경우에는 독자의 특성, 자, 어떤 내용을 어떻게 써야 하느냐. 그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바로 그 지점을 출제자들께서는 출제 요소로 삼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파악을 해보면, 자, 여기 투표단이 이제 바로 청중일 텐데요. 사이클에 애정을 지닌 선수 출신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특성이 있다는 얘기고요. 전문 지식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개최지가 대회 취지에 잘 부합하는지를 중시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세 가지의 청중의 특성을 여러분들이 주목을 한 상태에서 자, 이것만 그렇게 주목을 하면 그것이 이제 끝이 아니에요.
진짜 더 잘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런 청중의 특성을 고려해서 어떤 내용을 어떻게 제시를 했는지를 파악하는 읽기를 해야 된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이제 바로 방법이거든요. 자, 그 점에 유념해서 봅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사이클 선수 누구입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자리에 섰다고 생각하니 무척 설렙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여기 이 세계, 자, 이 사이클 대회의 이제 취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목적은요, 전 세계적으로 사이클을 활성화하는 데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 왜 밑줄 쳤을까요? 방금 여러분들은 자, 우리 청중의 특성으로 뭘 봤냐면 개최지가 대회 취지에 잘 부합하는지를 중시한다라는 말을 봤었어요. 그죠? 자, 그 말을 봤었다면 취지. 그쵸? 당연히 이렇게 밑줄 쳐야죠. 그리고 이제 이 취지와의 어떤 부합과 관련된 그런 내용 요소를 또 여러분들이 찾아야 하는 거죠. 하지만 그동안 개최된 42번의 대회 중 사이클 강국인 유럽과 북미가 아닌 곳에서 개최된 적은 이제 단 2번뿐이었습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사이클 강국인 유럽과 북미가 아닌 곳에서 개최된 적이 단 2번뿐이었다. 자, 우리 A씨는 사이클 비인기 지역인 아시아의 도시, 자, 비인기 지역인 아시아의 도시고요. 경쟁 도시는 자, 이렇게 대비되는 짝이 있으면 차이점을 보여주는 말들을 딱딱 짚어야 되는데 유럽의 도시예요. 자, 이렇게 차이점 다 드러나죠. 흔히 사이클 비인기 지역의 도시가 대회를 개최하는 것이 대회 취지를 실현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흔히 생각하는 그런 관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 달리 생각해보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흔히 생각하는 관점과 뭔가 다른 관점을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제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그와 관련해서 이제 이 두 개의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봐야 되겠는데, 대회를 통해 사이클에 대한 A시의 시민들, 나아가 아시아 각국 시민들의 관심을 그렇죠, 증폭할 수도 있는 거예요. 비인기 지역에서 개최함으로써 사이클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건데, 사이클 활성화라는 게 뭐였죠? 바로 취지였습니다. 그렇다면 A시에서 개최하는 것은 바로 이런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건 청중의 특성을 고려해서 말하고 있는 거지요. 이런 내용 요소를 여러분들이 잘 주목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일단 이렇게 읽은 다음에요. 자, 3번에서 이제 우리가 관련된 선택지를 좀 찾아서 이제 보면 1번 선택지 대회 유치를 위해 청중을 설득해야 하므로 A씨가 선정되어야 하는 이유를 밝혀야겠어. 그죠? 청중을 설득하는데 A씨에서 이렇게 개최를 하면 세계 사이클 대회 그런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다. 그죠? 그게 이유가 돼요. 그리고 뭐 그 다음에 이어져 있는 내용도 보면 좋은 여건 갖추고 있고 그런 것들이 또 이유가 될 수 있겠죠. 적절합니다. 2번. 청중이 대회의 취지를 중시하므로 A씨가 대회 취지를 잘 실현할 수 있으면 그쵸,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쵸. 자, 이렇게 청중의 특성과 관련해서 제시되어 있는 내용 반드시 문항의 출제 요소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3번, 4번, 5번 아직 이제 판단이 되질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문단 갑니다. 자, 우리는 개최지로서 좋은 여건을 갖추었습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좋은 여건을 우리가 이제 또 빨리빨리 찾아야죠. 좋은 여건을 이제 확인하면 되겠는데, 자,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그죠? 사이클 인구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 경쟁 도시는 자, 시민의 지지가 낮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경쟁 도시는 시민의 지지가 낮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우리는 90%가 넘는 시민의 합의를 이끌어냈대요.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대비되는 짝입니다. 그리고 정부도 재정 지원을 약속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다 좋은 여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사이클 전용 경기장에 비해 도로 경기장이 이제 노후화됐다. 자, 이런 이제 약점이 있어요. 그렇죠? 약점이 있지만 선수로 출전해본 제 경험, 자신의 이제 경험에 비추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A시의 도로 경기장은 천혜의 자연 조건을 갖추고 있어 정비만 하면 최적의 경기장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여건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뭐 3번 문제 3번 아직 판단 안 되지만 4번 청중에게 신뢰감을 주어 지지를 얻어야 하므로 A시 도로 경기장에 대해 설명할 때 선수로서의 그런 경험을 내세우고 있죠. 제 경험에 비추어라고. 맞지요? 자, 그 다음에 5번 아직 이제 판단이 안 되네요. 다음 갑니다. 그 다음에 이미 많은 분들이 인정하신 것처럼 우리는 각종 국제대회를 성공리에 개최하여, 자, 이렇게 각종 국제대회를 성공리에 개최했다라는 것도 역시 제시를 하고 있네요. 이러한 경험은 이번 대회도 이제 충분히 잘 치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사이클의 연구가에 친선을 도모하고 또 사이클 활성화에 이제 앞장서면서 약속을 지켜왔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제 내용으로 뭘 제시를 하고 있냐면요. 사이클 전용 경기장이 없는 해외 도시들의 청소년을 초청해가지고 지도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요 내용과 관련해서 아직 뭐 3번, 5번 판단이 안 되는데요. 마지막 문단을 보시면
여러분처럼 저도 사이클을 사랑합니다.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사이클 없는 제 삶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청중의 특성을 고려한 거죠. 청중이 사이클에 애정을 지닌 선수 출신들이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한 특성을 고려해서 제시한 내용이기 때문에 역시 주목해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사이클이 없는 제 삶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이제 제 꿈은 A시에서 열리는 대회에 전 세계 젊은이들이 참가하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A시 모든 시민들의 꿈이기도 합니다. 이 꿈이 꼭 실현될 수 있도록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맺고 있네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마지막 3번 문제에서 우리 판단 안 한 것들을 좀 판단해 보도록 하겠는데 결국 우리 1, 2, 3, 1번, 2번, 4번 이렇게 판단이 됐었는데 3번 보시면 청중이 사이클에 그런 애정이 있을 것이므로 청중과의 공통점을 내세워 공감대를 형성해야겠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참 우리 3번 이거 육무단 마지막에 끝에서 이제 확인할 수가 있죠. 저도 사이클을 사랑합니다 라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맞고요. 그럼 이제 5번 하나 남는데 청중이 전문 지식이 있으므로 A씨 사이클 전용 경기장의 내부 구조가 경기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A씨 사이클 전용 경기장의 내부 구조가 경기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이런 내용은 있었어요? 제시가 되어 있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5번을 답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빨리 골랐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4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 연설자가 연설에 사용한 그런 전략과 구체적 내용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하고 이제 묻고 있습니다. 자, 이게 대회 취지 부합성 강점을 부각을 하고 강점을 이제 부각을 한다라는 건데요. 강점을 그렇게 부각하는 내용. 자, 여기 시민들 간의 우호 증진에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 했었습니까? 이런 얘기 없었죠. 지문에 없는 내용이고요. 근데 자, 약점에 대한 인식 전환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이클 비인기 지역에서의 대회 개최. 자, 이와 관련해서요. 거기 이 문단의 끝에서 사이클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었죠. 그렇죠. 그렇다면 그것은 결국 이제 사이클 저변 확대라는 얘기인데요. 그렇다면 이것이 바로 그런 약점을 이제 강점으로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한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제 요 2번이 여기 이제 적절한 것이 되겠죠. 그 다음에 대회 개최 여건 관련해서 이제 강점 부각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건 관련해서 그냥 강점으로 제시가 되어 있는 것은 시민들의 관심도 높고 사이클 인구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90%가 넘는 시민의 합의를 이끌어냈고 정부도 이제 지정 지원을 약속했고 이제 그런 내용들이 제시가 돼야 되죠. 근데 여기서는 경기 시설에 대한 우려를 언급한 후에 개선 방안을 제시하여 부정적 시각을 차단한다라고 됐는데 자, 거기에 도로 경기장이 노후화됐다라는 것과 관련이 있는데 이거는 바로 요 약점에 대한 인식 전환과 관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은 리을에 가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리을에 보면 개최진 선정의 불공평성을 근거라고 했는데 그런 내용 관련 내용 없었죠. 그 다음에 자료를 인용해서 사이클 강국이 아닌 곳에서 대회를 성공적으로 운영했던 그런 사실 그런 걸 강조하고 있는 게 아니라 A시에서 예전에 여러 국제대회를 이제 개최해서 성공적으로 이제 개최를 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문의 내용과 관련이 없죠. 자, 그래서 정답 2번이고요. 5번입니다. A시의 경쟁 도시를 지지하는 청중이 위 연설을 반박한 내용을 이제 가장 적절한 것은 했는데 여러분 반박이 뭐라고요? 반박은요. 주장이나 그런 논거의 문제점을 탁 지적하면서 이제 공격해 들어가는 거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1번 선택지를 보세요. A시의 경쟁도시 시민의 지지가 낮다고 했습니다. 누가요? 연설자가요. 그렇죠. 경쟁도시 시민의 지지는 낮은데 A시는 높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와 관련해가지고요.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라고 문제점을 지적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1번은 바로 적절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근데 2번을 보면 A씨가 국제대회 개최 경험이 많다고 한 것은 성공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고 하고 있는데 성공 여부를 밝혔죠. A씨에서 국제대회 개최 많이 했고 그래 성공적으로 개최했었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바로 지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죠. 그 다음에 정부의 지원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고 했는데 정부가 지원한다는 얘기도 지문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역시 지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해외 청소년 대상 사이클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 언급한 것은 사이클 활성화의 사례가 되므로 A씨의 지지자를 늘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A씨의 경쟁 도시를 지지하는 청중이 위연설 반박하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이 지금 A씨의 지지자를 늘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반박이 아니죠. A씨에서 사이클이 비인기 종목이라고 언급한 것은 대회 개최에 대한 주민들의 무관심을 보여준다라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 A씨에서는요. 대회 개최에 대해서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문에 따르면 90%가 넘는 심리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역시 그런 내용을 잘못 제시를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박으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5번에 정답 1번이지요. 장문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장문 6번에서 8번 자, 3개의 문항이 하나의 이제 이런 세트로 묶여 있습니다.
여러분 장문이 이렇게 하나의 세트로 묶여 있지만 사실은 장문은요. 여러분들 이거를 하나하나 좀 여러분들이 빠르게 풀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볼게요. 자, 여기 6번, 8번 일단 먼저 문두 세트를 보시면 가에 따라 글을 쓰기 위해 나의 인터뷰를 실시하고 다의자를 수집했다고 했습니다. 물음에 답하시라고 했는데 6번 먼저 문두를 좀 보시면 가의 개요를 수정 보완하는 과정에서 이의 내용을 항목화하려고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요. 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반면에 또 이제 7번 문제를 보시면요. A, B의 공통된 기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A, B가 어디 있는지 빨리 확인해 보세요. 그것은 나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나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8번입니다. 나와 다를 활용하여 이제 가의 3을 고치하는 방안이에요. 자, 그것을 이제 적절하지 않은 걸 묻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문제는요. 나와 다를 보면서 이제 역시 또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순서대로 가를 보면서 6번, 그 다음에 나를 보면서 7번, 나와 다 보면서 8번 이렇게 빨리 해결할 수 있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해봅시다. 자, 이게 간대요. 장문 상황 및 계획. 장문 상황. 일회용품을 즐겨 쓰고 쉽게 버리는 등 값싸고 편리한 것을 추구하는 소비생활이 가져오는 결과를 소비자들이 알고 소비생활의 관점을 바꾸기를 촉구하는 글을 쓰려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그 말은 환경 친화를 우선시하는 소비생활을 하자라는 그런 주장을 하는 그런 글을 쓰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걸 장문 우리가 이제 맥락이라고 하는데 장문 맥락에서는 주제문, 글의 목적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잘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소비생활의 관점을 바꾸기를 촉구 어떻게 해요? 자 이렇게. 자 그래서 요 내용 뭐 지필 목적 그런 주제와 관련해서 주목했어야 되는 내용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 개요가 있는데요. 자 이 기역, 니은, 디귿, 리을과 관련해 가지고요. 여러분들 6번 문제가 있었어요. 6번 문제는 가의 개요를 수정 보완하는 과정에서 이의 내용을 여기를 이제 항목화하려고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정보 간의 관계야 내용 연결고리 할 때 항목과 내용을 연결하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하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여기 기억, 저렴한 가격의 제품 구매, 그 다음에 편의성을 추구하는 제품 구매 및 사용. 자, 이런 것은 바로 이제 무엇이 되겠습니까? 바로 그런 소비 생활의 어떤 이런 양상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제품의 원료가 되는 자원의 고갈이라든가 생산 및 유통 소비 과정에서 환경 오염이라는 것은 이런 소비 생활로 인해서 어떤 이렇게 초래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겠죠. 자, 그렇다면 자, 여기 1번 선택지를 보시면 이걸 양상으로 그다음에 이것을 바로 문제점으로 자, 이렇게 항목화하는 것. 적절합니다. 정답 1번 나왔고요. 거기 2번 보면 현황을 기억, 니은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제품 구매하고 제품 구매 및 사용한다. 라는 거를 어떤 현황의 차원에서 어떤 제시를 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디귿, 리을 자체가 어떤 종류를 보여주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3번 선택지 보시면 기역, 니은이 뭐 저렴한 가격의 제품을 구매한다, 편의성을 추구하는 제품 구매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어떤 실태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 자체가 이제 바로 그런 원인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죠. 그 다음에 4번 기역, 니은, 디귿이 목적이냐 그 분류 잘못되어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 리을만 딱 필요성이라고 이제 얘기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지요. 이렇게 자원이 고갈되기 때문에 환경 친화를 우선시하는 소비 생활을 하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디귿 같은 경우도 이제 필요성에 해당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5번 보면 기역, 니은, 디귿을 대책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런 게 대책이 아니죠. 그죠? 그리고 심각성이라고 이제 리을만 해놨는데 이런 것들도 이제 심각성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뭐 6번 정답 1번 금방 이렇게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뭐 대안 보면 실천 방법이 있고 이제 기대호가 있고요. 결론이 있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로 가요. 나의 인터뷰를 이제 보는데 제도적으로 환경 친화적 소비를 돕는 것이 있나요? 라고 했더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생산, 유통, 폐기 과정에서의 환경 친화적 제품에 대해 공인된 표지를 부여하는 제도를 둘 수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 공인된 표지를 부여하는 것 어떤 제품에 대해? 환경 친화적 제품에 대해. 자, 이것은요. 환경 친화적 소비를 제도적으로 돕는 어떤 방법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와 관련해서 환경 표지를 붙이는 것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라고 지금 이와 관련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하고 있지요. 그 효과에 대해서 말해 달라고요. 그렇죠? 그리고요, 여러분들은 자, 전문가가 소비자에게는 제품의 친환경성 정보를 전달해 소비자 스스로 선택에 따라 환경 보전에 참여하게 할 수 있고 기업에는 소비자의 선호에 부응하여 환경 친화적 제품을 생산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고 하고 있는데 자, 소비자의 측면에서는 소비자로 하여금 환경 보전에 참여. 그 다음에 기업의 측면에서는 환경 친화적 제품을 생산하도록 유도. 소비자와 기업의 측면, 자 이렇게 딱딱 대비되는 짝으로 이 말들 주목했으면 되는데 자 이렇게 주목한 다음에 이제 B를 볼게요. 구체적인 표지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었어요. 그럼 이것도 역시
바로 이 앞에 공인된 표지를 부여하는 것과 관련해서 좀 더 구체적인 정보를 요구하는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바로 이제 이 나의 인터뷰를 읽으면서 우리가 7번 문제도 A, B의 공통된 기능 답을 고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바로 뭡니까? 여러분들, 자, 장문 목적을 고려하여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상대방의 답변 내용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제시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요? A, B가? 아니죠. 글의 주제와 관련하여 상대방의 답변 내용과 관련된 추가 정보를 요구한다. 그렇죠? 상대방이 그런 답변 내용, 어떤 답변 내용이요? 환경 친화적 제품에 대해 공인된 표지를 부여하는 제도를 줄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답변과 관련해서 효과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표지에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지금 관련된 추가 정보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장문 내용과 관련해 상대방의 답변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는 거 아니고요. 예상 독자를 고려해 상대방의 답변 내용에 그런 구체적 사례를 요구한다고 하고 있는데, 이 구체적 사례 요구하는 거 B 같은 경우에 구체적인 표지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좀 더 사례를 이제 요구하는 질문으로 이제 이해할 수 있는 측면도 있겠지만, A 같은 경우에는 환경 표지를 붙이는 것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효과에 대해 말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4번은 A에 해당되는 게 아니죠. 예상 독자의 성향과 관련해 상대방의 답변 내용에 대해 비판적 태도를 표출한다. 여러분, 이 A, B가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하면서 이렇게 효과가 없다라는 것을 어떤 서리적으로 말한 거예요? 그런 거 아니죠. 뭐 B도 당연히 서리적인 게 아니에요. 그냥 질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5번이 정답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예. 자, 그다음에 자, 우리 자, 다를 보도록 하겠는데, 자, 먼저 여기 요 전문가의 마지막 말도 좀 보고 그다음에 이제 다를 보도록 할게요. 여기 전문가의 마지막 말 보면 생산 및 유통 과정에서 오염을 상대적으로 이제 적게 일으키거나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이제 인증하는 것. 자, 인증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도표나 그래프 등을 활용해가지고 직접 표시하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핵심적인 말만 또 여러분들이 짚을 수도 있었어야 됩니다. 자, 다의 신문 기사를 봅니다. 최근 친환경적 소비를 실천하는 소비자들이 이제 점차 늘어남에 따라 기업들도 이를 고려하여 제품을 개발하고 출시하는 사례가 서서히 증가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친환경적 소비 실천, 이것이 이제 늘어나고 있고, 이에 따라 이런 기업들도 자, 제품을 개발하고 출시하는데 자, 그런 친환경적 소비를 고려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사례로요, 이 기업의 이제 사례를 예를 들고 있는데, 이 기업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동종 제품의 평균보다 이제 줄인 음료수를 개발했어요. 그래서 동종 제품 중에 최초로 환경 친화 제품을 인정받아 환경 표지를 이제 붙여서 이제 출시를 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8번 문제를 이제 해결해 보도록 합시다. 자, 8번 보시면 3-1 가에서는 나를 활용하여 소비자가 제품의 생산 및 유통 과정 관련된 친환경성을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나에서는요, 공인된 표지를 부여하는 그런 방법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방법을 3-1 가, 그죠? 환경 친화적인 제품의 구매 방법과 관련해서 제시할 수 있는데, 그건 간단히 뭐냐면 표지가 붙어있는 제품을 구매하시면 됩니다 라고 제시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8번에 1번 적절하고요. 8번에 2번 3-1 가에서는 다를 활용하여 동종 제품 가운데 더 환경 친화적인 제품을 선택하는 방법으로 환경 표지, 그렇죠? 이렇게 동종 제품 중에 환경 친화 제품 인정받아 환경 표지를 붙인 제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표지를 보고 이제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3번 선택지입니다. 3-2 가에서는 나를 활용하여 환경 표지가 붙은 제품을 구입하고 사용하면 소비자가 환경 보전에 참여하게 되는 효과가 있음을 제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나의 인터뷰에 전문가의 그런 두 번째 말에 보면 소비자의 측면에서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 환경 보전에 참여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것을 근거로 역시 3번 선택지 적절하다는 판단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8번에 4번 보시면 3-2 나에서는 다를 활용하여 환경 친화적 소비가 생산 및 유통 과정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을 제시한다라고 됐는데, 환경 친화적 이런 소비가 기업으로 하여금, 그렇죠? 이런 환경 친화적인 제품을 개발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을 제시한다. 적절하지요. 그 다음에 5번입니다. 3-2 나에서는 나와 다를 활용하여 친환경적 제품 생산이 기업 이미지 제고를 통해, 제고란 건 여러분 높인다는 얘기예요. 즉 기업 이미지를 좀 더 이렇게 좋게 높여준다, 그런 이미지를. 자, 소비 생활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을 제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5번 선택지에서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은 소비 생활의 변화를 가져온다입니다. 그거 왜냐? 여러분들 3-2 나의 항목을 보세요. 3-2 나의 항목을 보면요. 자, 여기 3-2의 나, 생산 및 유통 과정의 변화예요.
근데 이 8번의 5번 선택지에서는 소비 생활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을 지시한다고 하고 있죠. 그러면 소비 생활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은 자, 여기 이 항목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8번의 5번은 이 항목에 관한 내용으로 적절하다, 적절하지 않다? 적절하지 않다죠. 자, 이렇게 8번, 5번 정답 고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6, 7, 8번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빨리 답을 골랐어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어서요, 여러분들 9번, 10번으로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학생이 쓴 글의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역시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먼저 또 좀 간단하게 예측하기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이 초고를 쓰는 과정에서 소재로부터 떠올린 생각 중 초고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소재로부터 떠올린 생각이 글에 반영돼 있다는 얘기예요, 안 돼 있다는 얘기예요? 돼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서 소재를 확인하시고요. 이 글을 읽을 때 그 소재를 표시를 하면서 자, 예를 들면 자, 9번에 1번 버스가 소재라고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읽을 때 자, 이렇게 버스 나오면 버스 표시하고 저 버스와 관련해서 나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를 찾았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출제 요소에 해당되는 것을 능동적으로 찾는 읽기를 해야 좀 더 답을 빨리 고를 수 있다는 겁니다. 10번. 다음은 학생이 초고를 쓰고 스스로 점검한 내용이다. 초고의 마지막에 추가할 문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것은요. 거기 제시되어 있는 이제 그 조건에 부합하는 것을 이제 고르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글이 있고 조건이 있으면 조건을 먼저 보세요. 꼭. 그리고 그 조건과 관련해서 글 속에서 조건에 해당되는 내용 요소를 찾아야 된다면 그 조건에 해당되는 내용 요소를 먼저 처음 읽을 때부터 찾는 읽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 글을 2번 읽지 않아요. 2번 읽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만큼 시간을 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을 벌었으면 당연히 뒤에 독서, 어려운 것, 혹 문학에서 어려운 것이 있으면 문학 어려운 것 해결하는데 그만큼 시간을 더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합법작문은 그런 시간을 줄여야 된다는 사실 명심하고 앞으로 이제 자, 공부해야 되는 친구들 꼭 공부해야 돼요. 자, 그러면 거기에 조건을 좀 보면 둘째 문단에서 쓴 내용으로부터 개인과 사회의 바람직한 관계를 이끌어내요. 앞으로 가져야 할 내 삶의 자세에 대한 내용으로 글을 마무리해야겠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둘째 문단에서는 여러분 둘째 문단에서는 자, 조건으로 뭘 찾아야 된다는 얘기냐면 개인과 사회의 바람직한 관계 개인과 이런 사회의 바람직한 관계 이거를 찾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에 해당되는 내용. 그 다음에 마지막 문단에서 내 삶의 자세와 관련된 얘기 이에 대한 내용도 찾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걸 알면서 이제 지문을 보도록 하겠는데 자, 그러면 이제 먼저 우리 9번의 첫 번째 이제 소재가 버스였습니다. 자, 버스와 관련해서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엔 다른 날보다 일찍 잠이 깨었다. 무엇을 할까 잠시 망설이다가 학교까지 걸어가 보기로 했다. 길을 걷는 동안 버스가 빠른 속도로 곁을 스쳐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제까지는 나도 구석에 앉아 바쁘게 오고 가느라 느긋함을 느끼지 못했다는 것이 떠올랐다. 그쵸? 이걸 떠올린 거 아니에요? 버스와 관련해서. 그럼 이렇게 표시를 해야죠. 하지만 오늘은 걸어가면서 주변을 천천히 둘러볼 수 있었다. 걸어가다 보니 새들이 나뭇가지에 앉아 지저귀는 소리. 자, 여기 9번 문제 두 번째 소재로 새소리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새소리와 관련해서 걸어서 등교하지 않았다면 듣지 못했을 것이라는 생각, 이런 생각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 떠올랐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떠오른 거 찾아야죠. 뿌듯한 마음에 발걸음이 더 가벼워졌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9번 문제 1번 선택지 버스 바쁘게 오고 가느라 마음의 여유를 갖지 못했음을 자, 바쁘게 오고 가느라 느긋함을 느끼지 못했다는 것을 자, 떠올렸다. 마음의 여유를 갖지 못했음을 떠올리게 하는구나. 맞죠? 2번 선택지 새소리. 이전에 주목하지 못했던 것을 인식하는 기쁨을 느끼게 하는구나. 그렇죠? 이전에 듣지 못했던 것을 자, 들었대요. 자, 그런 생각하니까 뿌듯한 마음에 더 가벼워졌습니다. 기쁨을 느낀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겁니다. 둘째 문단. 이 둘째 문단과 관련해서 우리 9번 문항에 지시되어 있는 이제 소재는 나뭇잎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나뭇잎들을 찾아야 되는데 이 내용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거에 해당되는 걸 능동적으로 이렇게 찾는 읽기를 해주셔야 돼요. 아침 햇살을 받으며 반짝이 오는 나뭇잎들. 자, 이 소재에 주목하시고 문득 한 나무에서 돋아난 나뭇잎들인데 빛깔이 다르네? 라는 이제 생각이 들었대요. 발걸음을 멈추고 나무를 자세히 올려다보니 수많은 나뭇잎들이 이제 조금씩 자, 나뭇잎들에 관한 얘기 다른 빛깔을 지니고 있었다. 그리고 이 다른 빛깔들이 서로 어울려 조화를 이루고 있는 모습에서 아름다움을 느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왜 밑줄 쳤느냐? 다른 빛깔들이 서로 어울려 조화를 이루는 것은 바로 빛깔 하나하나 그것들이 어울려서 사회의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바로 개인과 사회의 바람직한 관계에 해당되는 내용 이렇게 찾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찾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가을의 나무가 아름다운 것은 다양한 빛깔의 나뭇잎들이 이제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얘기하고 있는데, 가을에 관련해서는 뭐 이런 조화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가을의 나무가 아름답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나뭇잎과 관련해서 9번의 3번 선택지, 서로 다른 모습에서 다양성의 가치를 발견하게 하는구나. 그렇죠? 조금씩 다른 빛깔을 지니고 있었다. 이런 다른 빛깔들이 어울려서 조화를 이루고 있다. 그래서 아름다움을 느꼈다. 이 아름다움은 바로 그 다양성의 가치가 되겠지요. 그렇다면 9번에 3번 적절하다라는 거고요. 가을과 관련해서 인내가 필요함을 알게 하는구나 라는 얘기가 있는데, 가을과 관련해서 인내가 필요하다? 자, 그런 얘기가 여기 있습니까? 아니죠. 없습니다. 자, 그리고 5번 친구들과 관련해서 이제 마지막 문단에, 자, 이게 친구들, 자, 어떤 생각했느냐. 나의 생활을 돌아보았다. 문득 친구들이 떠올랐다. 나와 생각이 다른 친구들과 함께 있으면 불편했던 일. 자, 여러분들, 생각이 다르다라는 것은 무엇과 대응할까요? 빛깔이 다르다라는 것과 대응하는 겁니다. 이렇게 앞뒤 내용을 서로 대응시키면서 읽을 줄 알아야 돼요. 빛깔이 다르다는 것과 대응하는 거고요. 근데 이렇게 다른 것을 인정을 못한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불편했던 거예요. 내 의견에 반대하는 친구들, 이 반대하는 친구들도 역시 다른 빛깔을 갖고 있는 친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나는요, 반감을 가졌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에게 내 삶의 자세와 관련해서 어떤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다른 것을 인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이제 나와야죠. 이게 이제 자아성찰적인 글쓰기에 관한 이제 그와 관련해서 이제 출제가 된 건데요. 교육과정에 있는. 자, 여기 이제 이어지는 내용을 보시면, 그런 모습으로 살아왔던 나 자신이 부끄러워졌다. 그렇죠? 자아성찰, 성찰하고 있잖아요. 반성하고 있잖아요. 부끄러워졌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저마다 다른 것은 삶의 빛깔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이다. 자, 이런 다른 빛깔은 어떻게 된다? 다른 빛깔에 대해서 불편해야 돼요? 반감 가져야 돼요? 아니에요. 그 다른 것들을 인정하는 그런 삶의 자세를 지녀야지 라는 그런 마무리가 있어야 되겠죠. 벌써 사실은 이렇게 맥락을 조건 관련해서 이렇게 파악을 해서 이해를 하면 벌써 10번 문제도 사실 지금 답이 나온 상태예요. 이렇게 빨리 문제의 답을 능동적으로 찾아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능력을 여러분들이 길러야 합니다. 자, 9번. 자, 생각의 차이를, 자, 5번 선택지입니다. 친구들과 관련해서 생각의 차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기억을 구절에게 떠올리고 있죠? 예. 그렇다면 9번에 5번도 이제 적절하고요. 그러면 자, 9번, 4번이 정답이네요. 인내가 필요함을 알게 하는구나. 가을과 관련해서 떠올리는 내용, 그런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 10번 문제도 이제 우리가 이미 이제 답을 고를 수 있어요. 개인과 사이의 바람직한 관계와 관련해서는요, 다른 빛깔들 조화를 이룸으로써 어떤 아름다움을 띠는 그런 내용 요소. 그 다음에 내 삶의 자세와 관련해서는 그런 다른 것에 대해서 불편해하고 반감을 지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 자체를 이제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것들이 조화를 이룰 수 있게끔 이제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자, 선택지를 보면요, 사회가 아름다운 하나의 빛깔을 가지려면 하나의 빛깔을 지금 어떤 지향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의 빛깔이 아니라 다양한 빛깔, 그런 다양한 빛깔들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 아름답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요,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요.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 나의 고유한 빛깔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살아가야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라는 것은 글의 맥락에 부합하지 않죠. 지금 어떤 생각을 했냐면 자신의 삶을 돌아봤어요. 자기는 그 다름을 인정하지 못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불편해했고 반감 가졌었단 말이에요. 그런 자신의 삶의 자세를 이제 돌아봤는데, 그런 것들이 어떤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 그런 것과 관련된 게 아니죠. 다양한 삶의 빛깔들로 이루어진 아름다운 세상을 위해. 그렇죠? 이거 바로 우리가 둘째 문단에서 찾았던 거예요. 이것과 관련해서.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의 서로 다른 삶의 빛깔을 인정하며, 그렇죠? 불편해하고 반감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며 살아야겠다라는 내 삶의 자세와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금방 답으로 골라야 되는 거고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각자의 빛깔을 드러낸 기회를 줄 때 사회는 더욱 아름다운 빛깔을 지니게 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내 삶의 자세에 관한 얘기를 써야 됩니다. 근데 이것은 내 삶의 자세에 관한 내용이 아니죠. 5번, 사람들과의 관계에 소홀했던 나의 태도를 바꾸기 위해 좀 더 적극적으로 사람들에게 다가서는 삶의 빛깔을 지녀야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반성의 내용은 어떤 소극적인 태도를 반성한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불편해하고 다른 것에 대해 반감 가졌던 거를 성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글의 맥락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정답 3번이지요. 자, 우리 장문 해결했고요. 여러분들 장문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지만 이렇게 좀 빠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자, 그렇게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생각하면서 그 방법을 익히는 공부를 해나가기 바랍니다. 자, 문법인데요. 겹받침의 표준 발음에 대한 이제 문제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A는요. 자, 우리 겹받침이 몸으로 시작된 조사나 어미 전미사가 결합되는 경우에는 뒤에 것만을 뒤 음절 첫 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경우 이제 시옷은 뭐 쌍시옷으로 발음한다. 그 다음에 이제 B, C, D, E. 자, 이렇게 내용들이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들과 관련해서 이제 선택지를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자, 여기 보시면 겹받침이라는 거는 받침의 자음이 두 개라는 겁니다. 하나가 아니라. 그럼 여기 보시면 여덟, 그렇죠? 리을 비읍이에요. 받침이 두 개죠. 겹받침이죠. 그리고 뒤에 몸으로 시작하는 조사가 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에는요, 요 비읍만 뒤로 옮겨서 발음을 해야 되죠. 그러면 이게 아니라 여덜비라고 해야 되죠. 그리고 이렇게 여덜비라고 발음하는 것은 바로 A를 적용하는 거죠. 그렇죠? 왜요? 몸으로 시작된 조사가 결합된 거니까 뒤에 것만을 뒤음절 첫 소리로 옮겨 발음하는 거니까. 그죠? 근데 이 발음이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1번은 적절하지 않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을 보면 겹받침입니다. 뒤에 몸으로 시작하는 조사가 결합되어 있네요. 그렇다면 자, 이 사례도 이 A와 관련된 사례다. 맞죠? 자, 근데 이 발음이 목슬이라고 되어 있네요. 여러분들 시옷은 쌍시옷으로 발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맞는 발음은 목슬 이거지요. 이건 틀린 것이죠. 그죠? 3번 갑니다. 그 다음에 자, 여기 이거 발음이 있는데 자, 리을 기역 겹받침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리을 기역. 이것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만에 여기 미음 자음이에요. 그러면 리을 기역이 자음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리을 기역은 자, 기역으로 발음하죠. 그렇다면 자, 이것은 기역으로 발음이 돼야 돼요. 근데 그러면 자, 이렇게 되는 건데 근데 여기에 뒤에 지금 비음이 있습니다. 앞에 파열음이에요. 여기 뒤에 있는 비음 입장에서 보면 너 나랑 다르다. 나랑 같아질 수 없니? 하면서 나랑 같아져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발음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발음이 흥만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것이 이렇게 바뀌어서 결국은 이렇게 같아지는 건데 자, 여기 요 기역으로 바뀌는 것은 B랑 관련이 있죠. 근데 요 기역이 이음으로 바뀌는 것은 자, 미음 앞에서 이음으로 바뀐 것이기 때문에 C랑 관련이 있는 거죠. 그죠? 그렇다면 자, 요거 맞죠. 근데 발음이 이렇게 제시가 돼야 되는데 이거 적절하지 않게 제시가 되어 있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갑가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모두 바른 걸 지금 골라야 돼요. 자, 여기 비읍 시옷입니다. 비읍 시옷은 비읍으로 발음해요. 그렇다면 B랑 관련 있죠. 근데 이건 원래 된소리란 말이에요. 그렇죠? 원래 된소리는 기역 비읍대에 연결되는 자, 이 기역 디귿 비읍 시옷 지읒이 각각 자, 이렇게 된소리로 발음하는 것. 된소리로 바뀐다라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원래 된소리 그냥 원래 된소리로 발음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D랑 관련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적용 내용이 잘못되어 있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을 보면 자, 여기 리을 기역입니다. 자, 리을 기역은 자, 이거에 따라서 기역으로 발음합니다. 그렇다면 B 적용하는 거 맞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자, 여기 이렇게 닭 그다음에 이제 하고가 있는 건데 근데 요 기역과 그다음에 히읗이 이렇게 만나면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기역은 히읗과 결합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결합하느냐? 키읔으로 결합을 하게 되죠. 그래서 키읔으로 결합을 하기 때문에 결국 이제 최종적으로 발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 카, 고 이렇게 발음이 되는 건데 닭하고라고 맞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도 고려한 거니까 이것도 맞고요. 그렇다면 양쪽이 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5번이 정답이죠. 이렇게 골랐어야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12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기는 한글 맞춤법 제1항이 파생어와 합성어에 이제 적용된 예를 찾아본 것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일단 파생어, 합성어도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개념을 알고 있어야 하죠. 그죠? 이 파생어는 이제 그 말을 직접 구성 성분 어떤 두 부분으로 나누었을 때 그 두 부분이 한쪽은 어근이고 한쪽은 접사여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이파리는요, 입과 알이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요. 이 알이는 자, 이것은 새로운 말을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서 자립성이 없습니다. 접사죠. 그렇다면 어근과 접사를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파생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야 되죠. 합성어라는 것은 그렇게 둘로 나눴을 때, 직접 구성 성분을 나눴을 때 그것들이 전부 어근으로만 이제 이루어져 있어야 되는 거죠.
이건 아니죠. 근데 자, 그런 개념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에 접근할 수 있는 건데요. 자,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소리대로 적는 건 말 그대로 발음 나는 대로 적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법에 맞도록 한다는 게 뭐냐? 자, 여러분들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이거는 정말 시험에도 여러 번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다면 알고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드는데 정말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강조를 합니다. 어법에 맞도록 한다는 것은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 그런 원래의 형태를 밝혀 적는 거예요. 소리댕이로 적는 게 아니라 원래 말의 형태를 밝혀 적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자, 여기 보면 입과 알인데 이게 원래 형태인데 지금 원래 형태를 밝혀 적는 게 아니죠. 이거는 소리 나는 대로 적은 거죠. 자, 그럼 다시요. 소리대로 적는 건 원래 형태를 밝혀 적는 게 아닌 거예요. 됐습니까? 자, 요 개념 잡았죠? 그럼 어쨌든 자, 이것은 그렇다면 결국은 무엇이냐? 바로 A에 해당되는 것이다. 소리대로 적는 거. 근데 이거는요. 소리는 뭡니까? 소리는 얼음인데 이 소리대로 적은 것이 아니라 요 원래 형태를 밝혀 적었으니까 이것은 바로 B에 해당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건 B에 해당하는 거니까 자, 여기 기역에 이게 두 개가 들어간다고 있어요. 근데 이 기역 자리는 A만 충족한 경우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렇다면 이건 적절하게 제시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자, 말 더하기 소, 어근 더하기 어근 합성어 맞습니다. 그 다음에 낮 더하기 참, 이것도 역시 자, 명사 어근끼리 결합되어 있는 거 합성어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합성어에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건데 근데 자, 이거 보세요. 원래 형태는 말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사람들이 그냥 리을을 탈락한 형태로 마소마소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은 소리대로 적은 거죠, 이 표기는. 그렇죠? 그렇다면 이것은 A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원래 형태를 원래 형태를 밝혀 적은 건데요. 소리대로 적은 게 아닙니다. 왜냐? 소리는 낮잠이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은 바로 B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자, 여기에는요. A만 충족한 경우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B에 해당되는 게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잘못 제시한 거다. 맞지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입니다. 3번은 자, 웃 더하기 음인데요. 자, 발음은 웃음이에요, 여러분. 알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원래 형태를 밝혀 적은 겁니다. 그렇다면 어법에 맞게 적은 거죠. 그죠? 근데 이거는 박 더하기 아지예요. 이게 원래 형태인데 소리대로 적었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자, 이 얘가 어디에 들어가야 되느냐? 이 디귿에 들어가야 되는데 B만 충족한 경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A에 해당되는 게 여기에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잘못 제시된 것이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4번입니다. 4번을 보시면 자, 이 옷소매가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이건 소리가 옷소매입니다. 옷소매예요. 자, 그러면 소리대로 안 적고 원래 형태를 밝혀 적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요. 발 이렇게 적는 거죠. 이 소리인데 이 소리대로 안 적고 원래 형태를 밝혀 적었습니다. 그럼 이 둘 다 이것은 B만 충족한 것인데 자, 옷 더하기 소매, 밥 더하기 알 합성어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 리을에 들어가는 사례로 이것은 적절하다. 그러니까 이것이 정답이다. 적절한 거 찾는 거니까. 맞지요? 자, 그 다음에 5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을 보면 자, 5번에 여러분들 이 꾸다의 꾸, 그 다음에 미음 결합된 건데 그래서 이제 꿈인데 자, 원래 형태도 여기 그대로 있고요. 소리도 근데 꿈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것은 자, 원래 형태와 소리가 같은 경우입니다. 그러면 A, B 모두 충족한 경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맞죠? 그래요. 그리고 파생어지요. 파생어예요. 근데 이건요. 사랑 더하기 이입니다. 이거는 사랑과 이가 결합된 거예요. 둘 다 어근이지요. 그렇다면 이것은 합성어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미음에 들어갈 게 또 아니에요, 벌써. 그리고 이거는 사랑, 니은이 첨가가 됐는데 사람들이 소리를 낼 때 사랑이라고 하지 않고 사랑니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거는 바로 소리대로 또 적은 거예요. 자, 이거는 둘 다 적용이 되지만 그렇다면 이것이 여기에 들어갈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5번도 적절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 4번 나왔죠? 예. 그 다음에 자, 우리 이제 13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기역 이응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제 찾도록 하겠는데 자, 엄마와 아들이 이제 둘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이제 덧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는데 엄마가 자, 엄마도 영수랑 같이 나오니까 참 좋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엄마는요,
누구 엄마예요? 영수 엄마잖아요. 즉 영수 입장에서 엄마라고 하는 거죠. 근데 자, 이 말을 듣는 청자가 누구예요? 영수죠. 청자가 영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래? 그러면 어제였네. 누나 옷 사야 되는데 이 말을 듣는 청자도 누구예요? 영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영수 입장에서 누나잖아요. 그죠? 영수 입장에서 엄마잖아요. 그렇다면 기역과 비읍은 청자의 관점에서 사용한 지칭어다. 맞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역과 시옷은 현재의 담화 상황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을 가리킨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엄마, 자, 그 다음에 우리 아들, 자, 영수죠. 현재 여기 담화 이 상황에 참여하고 있는 거 맞지요? 그 다음에 3번입니다. 니은과 디귿은 동일한 대상을 가리킨다라고 되어 있는데, 엄마가 뭐 적어? 그랬더니 아들이 네, 적어요. 자, 이거 같은 거죠? 예. 그렇다면 3번 선택지도 맞고요. 그 다음에 4번입니다. 리을과 미음은 동일한 날을 가리킨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게 오늘 하루만 50% 할인이라고 쓰여 있는데요. 그랬더니 엄마가 그래? 그러면 어제였네. 이 날짜가 어제였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이것과 이것은 같은 날인 거죠. 그렇다면 4번 적절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입니다. 비읍과 이응은 화자와 청자를 제외한 제3자를 가리킨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비읍 누나, 예, 자, 화자는 엄마입니다. 엄마가 그래? 그러면 어제였네. 누나 옷 사야 되는데요. 청자는 누굽니까? 이 말 듣는 사람? 영수입니다. 그럼 누나는 화자도 아니고 청자도 아닙니다. 맞지요? 제3자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응은 어때요? 우리 아들 영수예요. 우리 아들이랑 우리 아들이 곧 영수란 말이에요. 그럼 자, 엄마, 그래 알았어. 우리 아들 영수도 옷 사줘야지. 이 영수는 청자란 말이에요. 즉 우리 아들 청자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자, 이 이응을 화자, 청자를 제외한 제3자를 가리킨다라고 얘기를 하면 적절하지 않은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5번이라고 답을 골라야 하는 거지요. 예.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 여기 이렇게 13번까지입니다. 14번부터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건데요. 여러분들 화법과 작문, 자, 늘 거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요. 시간이 의외로 많이 걸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화법과 작문에서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면 여러분들 뭐 경험한 친구들도 있을 텐데 뒤쪽에 가서 필연적으로 시간이 모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화법과 작문은 특히 여러분들이 문제를, 자, 지문을, 자, 화법, 뭐 작문 다 지문이 요즘 있는데 일단 지문을 어떻게 읽고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방법적인 측면에서, 자, 정확하고 빠르게 풀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방법에 따라서 기출과 그 다음에 연계 교재에 있는 그런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잘 풀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자기 스스로를. 아시겠어요? 그렇게 자기 스스로를 잘하지 못하는 걸 잘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연습을 여러분들이 많이 해 나가시면요. 화법작문에서 충분히 시간을 많이 벌 수가 있고요. 그에 따라 자, 여러분들, 자, 독서에 좀 특히 어렵게 나오겠는데요. 뭐 문법도 마찬가지고 어려운 문제들이 좀 있는데 그런 고난도의 문제들을 보다 많은 시간을 들여서 좀 더 정확하게 생각을 해서 잘 고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요, 당연히 자, 틀리는 게 없어져요. 맞죠? 그러면 여러분들 정말 좋은 결과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 점 유념하셔서요. 앞으로 여러분들 자, 많이 노력해 나가야 되겠죠? 자, 2부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 I'm that star up in the sky. I'm that mountain peak up high. Hey.